나이가 들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불면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나이가 들면 직업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고 가까운 가족들과 이별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런 것들이 모두 우울이나 불안 등과 연관이 되면서 불면을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의 나이가 든 노년분들이 불면을 극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수면제를 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수면제가 빠졌을 때, 한마디로 내가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매의 위험성도 증가되는데요. 수면에 좋은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동에 있는 GNG 병원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 환자들을 전문으로 보고 있는 현도진 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수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수면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불면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수면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어요. 수면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잠을 처음에 자서 일정한 몇 단계의 수면을 거쳐서 일어나는 과정까지 반복하는 걸 수면 구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이 감소되는 현상을 겪게 돼요. 그것 때문에 깊은 수면에 가는 것과 방해가 되고 얕은 수면만 증가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일을 항상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신체적인 변화와 감정적인 변화를 들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안 아프신 곳들이 없잖아요. 간단하게는 여러 가지 근육통들, 신경통들, 관절통들 겪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반복적인 각성을 유발하게끔 만드는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정신적인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직업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고 가까운 가족들과 이별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런 것들이 모두 우울이나 불안 등과 연관이 되면서 불면을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이 호르몬 부분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흔히 겪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폐경기를 40대 말 50대 초반에 많이 겪으세요. 어떤 증상들을 겪게 되시냐면 가볍게는 안면 홍조라든지 땀이 많이 난다든지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조금의 우울감, 불안감 등을 겪게 되시는데 이런 것들도 불면에 직접적인 연계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떤 수면과 관련된 습관이나 패턴의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직업 생활을 일정하게 한다는 뜻은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자고를 반복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면 아무래도 이 규칙성이 흐트러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늦잠을 자게 되거나 또 늦잠을 자는 것도 끝나지 않고 낮잠을 주무시거나 하면 여러 가지 리듬들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생체 시계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반복적인 불규칙성이 결국은 불면을 유발하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서 많이 복용하는 약물이라든지 혹은 수면 무호흡 같은 것들도 반복적인 각성을 유발해서 깊은 수면에 가는 걸 막는 악영향을 주게 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주로 오는 나이대는 좀 정해져 있어요. 주로 20대에서 30대 초반 여성들 결혼하시기 전에 많이 오세요. 코골이라든지 무호흡이라든지 혹은 이갈이라든지 이런 남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오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많은 경우가 주로 갱년기, 폐경기 여성들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이 시기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면증이라든지 코골이 무호흡의 빈도가 매우 증가되거든요. 이런 불면증 증상들 때문에 피곤함을 잊기 위해서 카페인 섭취가 자연히 늘게 되세요. 그런데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피로 물질들이 붙는 수용체가 있는데 거기에 작용을 하면서 마치 내가 안 피곤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물질이거든요. 카페인이 반복적으로 이제 작용을 했을 때 불면이 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서 불면증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불면증 증상들이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잠이 주는 거 아니야? 질 떨어지는 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래라고 치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초기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만성 불면이 되면서 그 어떤 치료에도 반응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빠지게 돼요.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느껴진다면 초기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을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면에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무슨 햇빛이 있냐라고 하지만 우리 실생활 중에는 실제로 햇빛이 아니어도 너무나 많은 자극적인 빛들을 한 집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블루라이트를 막 뿜어내는 가전 제품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휴대폰이 되겠고 TV가 되겠고, 이런 것들은 눈에 엄청난 자극을 주고, 그게 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뇌는 밤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아침이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자면서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안 나오게 되고, 오히려 아침에 필요한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 기현상을 벌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잠을 잘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환경 자체를 어둑어둑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집에 있는 형광등 불빛들도 눈에 마찬가지 빛자극이 되기 때문에 어둑어둑하게 약간은 주홍색의 백열등 같은 것들을 깔아 놓으시면서 잠을 자기 위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활 습관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습관은 규칙성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허물어지기 쉽다는 거죠. 우리 생체 시계는 가뜩이나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 있어요. 그 뇌 시계가 고장이 날 수 있는 상태로 점점 성능이 떨어지게 돼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내 습관들이 흐트러져서라든지 늦게 일어나시고 너무 늦게 주무시고 이걸 반복하게 되면 그 상태로 고착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찍 자고 적당한 시간에 잠을 청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무시는 시간보다는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아무리 전날 조금 주무셨어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눈에 햇빛을 넣어줘야지 내 뇌를 깨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햇빛을 쪼여주시는 거예요. 햇빛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뇌에 아침이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가장 중요한 자극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빨리 커튼을 제치시고 햇빛을 많이 쪼여주셔서 내 뇌를 깨워주시고요. 햇빛이 하는 역할이 뭐냐? 내 몸에 있는 물질들을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에 필요한 물질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낮 시간에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을 세로토닌으로 물질을 바꿔주는 상황에서 충분히 기분 좋게 지내시다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햇빛이 차단되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들이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로 변화되면서 잠자기 좋은 상태로 내 뇌를 세팅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햇빛을 쪼여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중요한 습관은 카페인과 알코올의 섭취에 대한 제한이에요. 카페인은 우리가 잠을 자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각성 물질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카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시간이 보통은 6, 7시간 이상 남아있고, 그리고 대사량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10시간 가까이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오후에만 드셔도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약간 노년분들 같은 경우는 카페인을 꼭 섭취하시더라도 오전 시간 중으로, 그리고 양은 한 잔 내지 2잔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알코올 같은 경우는 잠이 안 오신다는 이유로 알코올을 한 잔씩 먹는 건 내 건강에 좋아 라고 어디서 들으셔서 실천하신 분 많이 봤거든요. 문제는 알코올은 잠이 들게끔은 도와주는데 유지하는 걸 방해해요. 깊은 수면에 가는 걸 방해해서 얕은 수면만 자다가 깨는 일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 불면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거리, 불안거리들 많이 있으실 텐데, 자기 전에는 온전히 내 잠을 자기 위한 상태로 최대한 자극을 줄여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은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흥분된 신경들을 많이 증가시켜 놓고, 부교감신경, 자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억제시켜 놓는데, 반대의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 가지 명상이라든지 독서, 가벼운 좋은 생각들을 통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높일 수 있는, 이때 도움이 되는 건 호흡법도 있어요. 478 호흡법이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4초간 숨을 들이마시세요. 7초 정도 가만히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8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뱉으시는 거죠.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는 호흡법이에요. 매일매일 꾸준히 실행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면에 좋은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조바심이라는 단어. 조바심 같은 경우에는 흔히 불면을 겪으신 분들은 누구나 경험을 하셨을 텐데, 전날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잘 때 잠자는 거에 대한 강박이 생겨요. 초조한 환경에서 잠을 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
언젠가 잠이 오겠지.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꾸준함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환자분들한테 매일 해드려도 실제 이루어내시는 분들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며칠 하다가 안 돼, 나는 약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내 수면 체력이 전혀 키워지지 않기 때문에 약 끊어지면 그냥 또 잠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운동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은 패턴을 가지고 1주, 2주, 한 달이 뭐 10개월이 되고 10개월이 1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걸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65세 이상의 나이가 든 노년분들이 불면을 극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수면제를 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나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살이 빠진다, 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현실에 옮기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이 불면에 대처하는 자세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야 되는 수면 습관, 위생들을 강화하지 않고 수면 체력을 기르지 않은 채로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수면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수면제가 빠졌을 때, 한마디로 내가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노년분들이 장기 복용을 하게 됐을 때 안 좋은 영향은 첫 번째는 인지 기능의 저하예요. 나이가 들수록 약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20살 때보다 같은 용량을 먹었을 때 몸에 남아있는 양이 많아지게 된다는 뜻이고, 그랬을 때 새벽에 잠깐 소변 보러 일어나시거나 혹은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개운치 않게 멍한 느낌을 받는 경우들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반복되고 하게 되면 일어났을 때 뭔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멍한 느낌, 계산도 잘 안 되고 그런 어지러운 느낌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겪으시는 부분들이 낙상이라든지 골절의 위험의 증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멍한 느낌으로 일어나신 상태에서 약이 충분히 몸에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의 이완도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멍한 상태에서 어찌러찌한데 다리에 힘도 없으니까 넘어지면서 가볍게 다치시거나 심하면은 골절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치매의 위험성도 증가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수면제들 중에서 가장 흔히 우리가 접하는 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인데, 이 약들 같은 경우는 다른 약들에 비해 훨씬 더 의존성이 높아요. 반복적으로 복용을 할 때 계속 오래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거의 80%에 가까운 수준으로 치매의 발병이 높다는 게 이미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수면제 복용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가 아무리 적당한 용량 혹은 적당한 간격으로 권유드려도 쉽지가 않아요. 이미 의존된 상태이니까요. 그런 분들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점점점 인지 기능 떨어지시고 치매 진단 받았다고 듣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제서야 치매에 좋다는 뇌 영양제 같은 거 뒤늦게 복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치매라고 하는 거는 비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발병된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에서 주의하실 거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수면제는 먹고 누워있는 약이 아니에요. 수면제라고 하는 거는 잠을 자는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 행동들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서 보조적인 목적으로만 쓰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아무리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잠이 전혀 오지 않는데 그냥 먹고 누워 계신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가만히 있을 때는 1~2시 돼야 잠이 오시는 분들이 10시에 자기를 원해 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10시에 약을 드시고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럼 잠은 오겠죠. 근데 문제는 다음날 만약에 내가 10시에 약을 안 먹고 누워 있다면 그 시간에는 절대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수면에 관련된 좋은 행동들을 하면서 병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주된 치료로 가져갔을 때는 오히려 내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